네, 안녕하세요. 조명 설계 2강, 빛과 시각, 그리고 조명의 이해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빛이라는 게 있어야 색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시광선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 있으면은 가장 우리가 불쾌한 부분이 글레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글레어라고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부심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 눈부심에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글레어와 어떤 반사를 치는 글레어가 있게 되고요. 직접 글레어는 또 감는 글레어라는 것과 불쾌 글레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자, 감는 글레어와 불쾌 글레어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감는 글레어는 흔히 얘기해서 갑작스럽게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와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편 차 야간 운전 시 상대편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시야를 순간적으로 잃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밝은 광원이 눈에 들어왔을 경우고요. 이 불쾌 글레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내 자리에서 저기 멀리 보이는 형광등이나 LED 불빛이 계속 내 눈에 들어온다. 그러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앞에다가 차양막을 하게 되고 뭐 흔히 얘기해서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초록색 그런 빛을 가려지는 걸 해가지고 막게 되듯이 어떤 내가 앉아있을 때 계속적으로 이 불빛에 의해서 눈이 부심이 발생하는 게 불쾌 글레어가 되겠습니다. 이 간접 글레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빛이라는 게 인쇄물이나 어떤 모니터 같은 데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간접 글레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감는 글레어와 불쾌 글레어. 감는 글레어는 갑작스럽게 빛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시각적인 부분을 상실하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이 불쾌 글레어라는 건 계속 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천장 불빛이 눈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불쾌감을 자극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일한 업무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간접 글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물, 우리가 정말 이쁘게 인쇄된 불빛을 형광등 불빛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사가 돼서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니터,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도 무광과 유광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뒤에 있는 햇빛에 의해서 반사가 돼가지고 업무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이 간접 글레어는 말 그대로 이제 반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글레어라는 게 현재 지금 조명 설계에서도 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눈부심을 제어한다는 것, 어떠한 조명 자체가 눈을 부시지 않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차차 제가 설계 부분이 좀 더 들어가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리 이 눈부심을 제어한다 하더라도 모든 조명이라는 건 밑에 가서 보게 되면 눈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요즘 조명 설계 쪽, 그리고 조명 기구를 제작하는 쪽의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널 사진이 있죠? 터널 사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밝은 대낮에 지금 보시면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약간 잘 안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죠. 요즘은 조금 이 터널 설계 중에서도 바뀌어서 낮에도 불을 켜놓게 되죠. 오히려 과거에는 낮이니까 터널에 불을 켜놨는데 실제로는 낮에 터널 불빛은 더 밝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라는 눈 자체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거를 수능이라고 하는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경우에 암수능, 어두운 곳에 눈이 적응을 하는 것이고요. 명수능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갈 때 명수능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이 터널만 있느냐? 우리가 공간을 설계를 할 때도 로비 아니면 출입구 같은 부분들도 실제로 설계를 할 때 이 실내 부분보다는 좀 더 밝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외부에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의 버퍼존 역할을 하는 출입구 같은 경우에 어떤 명수능과 암 역할을 인간의 눈이 공간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였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인간의 눈이 명수능과 암수능을 일으킬 때 어떤 적응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암수능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길게는 약 35분까지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불빛이 없는 공간에 누워 있으면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어두워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보이게 되죠. 그것처럼 암수능이라는 것은 실제로 길게는 약 35분이라는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고요. 명수능,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갈 때 이런 곳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짧게는 0.5초에서 1, 2초 사이에 짧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 내부에 하루 왼종일 있다가 밖으로 맑은 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눈부시지만 바로 이 주변의 사물들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명수능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고요. 암수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간에 점점 어두운 곳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곳은 극장 같은 곳. 극장 같은 곳 같은 경우는 매표소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로가 있고 상영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실제로 상영관 자체는 가장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매표소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빛의 밝기를 낮춰주면서 공간을 설계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상영관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안 보여서 계단이나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갈 때 점차적으로 공간의 밝기를 낮춰주면서 우리 인간이 그 공간에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암수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시감도라는 부분인데 인간은 사실 모든 빛 중에서 가장 밝게 느껴지는 파장 영역대가 555 나노메타대예요. 555 나노메타대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약 노란색과 녹색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밝은 환경에서 사람이 밝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런 걸 사용한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초등학교 근처나 그런 데 보면 뭐 녹색으로 횡단보도 있는 주변인의 배경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멀리서도 사람들이 이 인지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되겠죠. 밝게 보여지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에게 인지성을 높여주는 부분인데요. 이 비시감도라는 것은 이 부분이 1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 부분을 따라서 내려가 보면 황적색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이죠. 똑같은 아웃풋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인간이 이 부분을 1로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이 황적색이 있는 부분 0.6, 약 0.4, 40% 정도 약간 밝기가 낮아진 걸로 보여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붉은색,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은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고 이렇게 주차가 되지 않은 곳은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주차가 비어 있는 곳은 초록색. 그리고 우리가 영화관에서 탈출구, 비상구 같은 경우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초록색이라는 겁니다. 이 초록색이 왜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 사용을 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바로 프루키의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프루키의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밝은 곳에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밝게 느껴지는 부분은 555 나노메타 정도에 되는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 이 불빛이라고 이 밝기라고 이 색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면은 사람이 밝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초록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록색들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서 이 인지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초록색 불빛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보여지는 비상탈출로 같은 경우에는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겠죠. 물론 이제 북미권에서는 붉은색을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초록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탈출 유도선 같은 경우도 이제 초록색 불빛을 이용해서 이 화재나 이 재난 상황에서는 전기가 끊어지고 어떤 불빛이 없는 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초록색 불빛을 따라서 사람들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프루키의 효과에 의한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빛과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조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조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한문적으로 봤었을 때 빛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비출 조자입니다. 우리가 밝게 비추어지는 것을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명이라는 것 자체를 어떠한 밝게 만드는 거에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가장 근본적인 기능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조명 설계에서는 공간에 하나의 옷을 입히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명의 역사. 물론 이 조명의 역사라는 게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길지만 그냥 간단하게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 구한말 얘기를 본다고 하면은 1887년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이 전기 가로등을 켰어요. 실제로
동북아시아, 뭐 한중일권에서는 가장 먼저 이 전기 가로등을 받아들인 나라가 이 우리나라가 되고요. 이 권천궁에서 고종 24년에 전기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권천궁 사진이고, 이 향원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지금이야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는 발전소를 이용해서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발전기에서 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런 향원정에다가 이 발전기를 넣어놓고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열이 너무 뜨거워서 이 향원정에 살고 있던 잉어들이 다 튀어나왔었다라는 이 여담이 있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전기를 이용한 조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 자체가 어떤 이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은 물론 이제 가장 많은 전기적인 발전이 있기도 하고 이런 가로등들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6.25 전쟁이라는 게 터지면서 우리 주변에는 근대화 과정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보여줬던 것은 백열등이라는 것과 형광등이에요. 물론 지금 이 두 가지 조명 자체는 사실 거의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백열등 같은 경우도 어떤 이 에디슨 램프라고 해서 그 장식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조명적인 역할을 하는 백열등과 형광등은 현재 지금 거의 생산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다 LED로 넘어갔죠. 차지하고 이 백열등에서 보여지는 불빛의 느낌과 형광등에서 보여지는 불빛의 느낌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여지는 게 백열등은 약간은 주황색 불빛을 보여주고요. 형광등은 약간 하얀색 불빛을 보여지게 되는데, 이 불빛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조명에서는 색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색온도라는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색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수치화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색온도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능적인 온도가 높으면 따뜻하다, 아니면은 온도가 낮으면 차갑다라고 했었을 때 흔히 우리가 색채에서 얘기하는 난색, 따뜻한 계열의 색깔, 뭐 주황색이나 레드나 노란색, 그리고 한색, 차갑게 느껴지는 색깔들 있죠. 차갑게 느껴지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색온도에서는 반대 개념입니다. 파란색, 블루 계열로 갈수록 색온도가 높고요. 이 난색 계열로 갔을 때, 따뜻한 색 계열로 갔었을 때 색온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 흑채라는 게 있었을 때 흑채가 모든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부분이 뜨거워지면서 색을 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 화학 시간에 배웠던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좀 색깔이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온도가 낮은 거에서 올라갈수록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이때 흑채에서 보여지는 온도 값을 수치화된 게 색온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색온도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켈빈, 절대 온도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거 자체는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하루 일상에서 보여지는 색온도입니다. 해가 일출을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오일 때, 그리고 점점 다시 색온도는 낮아지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색온도를 칭하는 명칭들이 있고요. 웜 화이트, 소프트 화이트, 뉴트럴, 쿨, 소프트, 데일라이트, 그다음에 데일라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색깔의 영역에 따라서 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이 소프트 화이트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난색의 개념이고요. 이런 5700, 5000에서 6500 같은 경우 브라이트, 밝은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공간에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000 켈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3500이나 3000대는 쇼핑센터 중에서도 백화점, 약간 난색으로 해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쪽 4000에서 5000 켈빈 때는 쇼핑 관련해서는 이제 마트 같은 부분이 조금은 좀 더 이 화이트 톤의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색온도를 표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정구색, 주백색, 주광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구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3000 켈빈대에서 약간 옐로우 톤을 지닌 부분들, 그리고 주백색이라는 것은 약 4000 켈빈대에 약간 아이보리 느낌, 그리고 주광색은 이제 5000에서 그 이상대에 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블루의 느낌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색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엠버, 골드나 약간 주황색의 느낌을 나타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카페나 백화점 같은 데 많이 사용되는 색상의 영역, 이 색온도의 영역은 이 부분이고요. 이쪽은 사무 공간,
사무 공간은 실제로 5700가량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LED 조명들이 5700이 가장 많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5700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6000 켈빈 이상대에서는 조명 설계에서 많이 사용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000 켈빈, 아니 10,000 켈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블루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블루라이트가 사람의 시각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6000 켈빈대 정도까지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5700 켈빈. 5700 켈빈을 사무 공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인증 부분, 고효율 인증 부분하고도 좀 관련 있는 부분이고요. 이 4000 켈빈이나 3000 켈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이 감성적인 공간들을 할 때,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2700 켈빈대가 있는데 2700 켈빈대 같은 경우에는 호텔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은 사실 3000에서 2700 켈빈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뭐 LED 앰플을 사러 갔었을 때 주백색, 주광색이 있었을 때 전구색은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아 약간 옐로우 톤이구나 알 수 있겠지만 주백색과 주광색 헷갈리신다고 하면은 그냥 주백색은 아이보리 느낌, 주광색은 약간은 화이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 공간에 이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느냐?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똑같은 미술 작품을 각각의 색온도로 했었을 때 보여지는 건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데일라이트 약간 5700에서 6000 켈빈 대 쿨화이트 4000 켈빈 대 웜화이트 3000 이하 2700 켈빈 대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동일한 밝기라고 했었을 때 사실 색온도가 높으면은 시각적으로 좀 더 밝게 보여집니다. 시각적으로 좀 더 밝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 데일라이트 부분은 상당히 좀 화이트하게 보이게 되고요. 이 쿨화이트 부분은 약간 아이보리 톤이 나게 되죠. 이게 어떤 공간에 어떤 색온도가 맞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공간의 성격에 맞춰서 색온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은 실질적으로 시각이 좀 퇴화되면서 시신경이 퇴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세상을 노랗게 보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 주택을 할 때는 좀 데일라이트처럼 화이트 부분이 훨씬 더 좋겠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분위기가 깨겠죠. 호텔이나 어떤 이런 레지던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쿨화이트가 아니라 이런 웜화이트 부분으로 공간에 색을 맞추는 게 공간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일한 부분의 이제 색온도에 따라서 봤었을 때 상당히 색온도가 높을수록 되게 하얗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냉랭해 보이죠. 차갑게 보여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3000 켈빈대, 3000 켈빈대 정도 같은 경우는 3000에서 3500 켈빈대 같은 경우는 좀 포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뭐 집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라이트의 느낌에 따라서 앞에 있는 조형물이 어떻게 보여지냐인데 이제 3000, 4000,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이 1800 켈빈에서 이 10,000 켈빈대라는 거는 조명에서는 좀 보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맑은 날 바닷가에 있으면은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온도계를 들고 맑은 대낮에 나갔었을 경우에 약 5700에서 6000 켈빈대의 색온도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LED에서 뭐 자연에 가까운 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대낮의 경우고요. 뭐 자연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색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요즘 LED에서는 실제로 한 기구에서 이런 식으로 색온도가 변화되는 조명기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조명기구 설명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색성. 자, 연색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이 그 색깔 원색에 가깝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색에 가깝게 보이게 하는 게 연색성인데요. 태양광과 형광등 불빛이 있었을 때, 자, 반사를 해서 태양광에서는 이렇게 맛스럽게 보여지는 사과가 형광등 불빛에는 약간은 색이 바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처럼 연색성이라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색을 조명을 통해서 좀 더 가깝게, 자연의 색에 가깝게 보여주게 하는 게 연색성입니다. 이 지금 보여지시는 이미지, 이건 서울시에서 남산 1호 터널을 했었을 때 나왔던 이제 이미지인데요. 과거의 남산 1호 터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황색 불빛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나트륨 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트륨 등이 이제 LED로 바뀌었었을 때 보여지는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이 타일의 색깔이 보이시나요? 이 연색성이 낮은 기구, 이 나트륨 등에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잘 보이는 색깔이 이런 주황색입니다. 지금 타일의 색이 흰색인데 지금 이 나트륨 등 안에서는 주황색으로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 LED 램프로 왔었을 때 이 주황색 부분이 색이 조금 더 확연하면서 이 백색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을 가깝게 보여주는 게 연색성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연색성이라는 것은 그냥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쭉 있지만 약 15가지 색깔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색을 하는 이런 칩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연색성이 25일 때와 100일 때, 100일수록 오히려 원색에 가깝게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나눠서 이제 CRI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RA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렌더링 에버리지에서 R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CRI나 CRI70일 때 차이점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CRI70은 지금 색이 조금 빠진 듯한 느낌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CRI80 같은 경우에는 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LED가 말씀을 드리지만 LED는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CRI90까지도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CRI가 높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얘가 CRI82 그리고 CRI97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5개 색깔의 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요즘은 이 R15 그리고 R9 이 두 가지 색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R9 같은 경우는 레드빛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R15 같은 경우는 컬러 칩 색상이 아시안 스킨 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킨 컬러인데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 샵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쭉 더해 보면은 얘가 75.6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연색성을 계산을 할 때 딱 해서 여기까지만의 평균값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까지만의 평균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R8번까지의 연색성의 평균값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약 81.7맨 나와서 반올리면 80이라고 되는 거고요. 뭐 CRI 97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평균값이 97 이상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CRI가 97까지 나오게 됐죠. CRI 97까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뭐 자연 색상에 가깝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색이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와 동시에 이런 연색성과 비슷한 개념을 가진 게 TM30이라는 게 있습니다. TM30이라는 건 최근에 나온 거예요. 아까 연색성을 말씀드릴 때 15가지 중에서 뭐 그 중에서 실제로 수치하는 건 8개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TM30은 99개의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색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색의 어떤 이 기준이 되는 100이 되는 색깔에서 충실도 RF라는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RG라고 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채도적인 부분은 어떻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TM30을 적용한 조명기구 회사 데이터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보면은 독일 내지는 일본 회사들이 이런 TM30에 대한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TM30은 CRI와 보시게 되면은 지금 CRI 95짜리고 CRI 80짜리고 CRI 80 똑같은 80인데 얘네들을 보면은 어떤 색의 충실도나 색의 영역도를 본다고 했었을 경우에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뭐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똑같은 80이어도 차이가 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RI 95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 CRI로만 판단을 하지 말고 어떤 좀 더 다양하게 조사를 해보자 해서 나온 게 TM30입니다. 사실 TM30을 이끌고 있는 곳은 여기 ISENA라고 해서 북미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독일 회사나 일본 회사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조명기구 회사들 중에서는 이 TM30에 대한 수치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과 우리 시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레어, 이 글레어라는 것은 그냥 눈부심입니다. 현재 지금 눈부심의 제어에 대한 부분은 리드,
뭐 건축에서 여기 뭐 북미에서는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레어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글레어를 컨트롤하고 있고요. 명수능과 암수능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비. 우리가 로비로 들어올 때와 로비로 나갈 때 그 공간이 사실 내부 공간보다 좀 더 밝음으로써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갔을 때 눈빛이 적응을 하게 해준다거나 영화관, 점차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밝기를 순차적으로 좀 낮춰주면서 우리 눈이 어두운 곳에 적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암수능이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 플루키의 효과라는 것은 사람의 시각에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좀 더 초록색이 밝게 보인다는 거. 예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비상등 아니면 주차장에 초록색 불빛이 있었습니다. 뭐 조명이라는 것은 뭐 제가 한문에 풀이해서 했던 거 이제 비추어서 밝힌다라는 부분이고요. 색온도. 색온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적으로 느끼고 있는 온도가 높으면 따뜻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색온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색깔은 따뜻한 색깔이 아닌 차가운 색깔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색깔들은 오히려 색온도 수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3000켈빈, 4000켈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색성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 더 좋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모든 LED 조명 기구들은 웬만해서는 다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뭐 96까지 나오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연색성이 96인 조명들도 봤고요. TM30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 조명기구 회사에서는 뭐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우리가 시각과 눈에 대한 빛과 시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명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